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제10호 태풍 하이선은 현재 강원도 북쪽 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하이선이 남긴 피해를 짚어보고 또 앞으로 다가올 태풍에 대한 대비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만 공주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태풍 하이선은 지금은 동해로 빠져나갔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좀 특이점을 남겼는데요. 먼저 움직임을 좀 보면은 해상으로 북상할 것이다라는 예고와는 달리 울산에 상륙을 했고요. 또 상륙 후에도 비바람이 강했다는 점이 좀 인상적으로 남았다라는 보도가 있는데요. 먼저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볼까요? 진로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건 쉽지 않았겠죠. 이제 세 개국이 한 걸 보면 우리는 조금 오른쪽으로 봤고, 예. 이제 미국은 가장 왼쪽으로 봤고, 일본은 이제 그 중간쯤 했는데 정확한 그것은 항상 어렵죠. 이제 뭐 그 정도에서 큰 오차가 뭐 적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론상으로 보면은 일단 이제 태풍이 그 육지로 오면은 네. 약해지는 게 이제 세력이 원칙이죠. 좀 약해지죠. 그렇게 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마이삭도 그랬지만 지금 하이선도 사실은 뭐 괴물 태풍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왼쪽에 이제 북서쪽에 건조하고 이제 차가운 공기가 이 운동 에너지를 갖다가 활성화시켜 버림으로써 결국은 약해지는 걸 막았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예. 일단은 다행히도 하이선은 현재 빠져나간 상태고요. 네. 이게 또 뒷바람이라고 하잖아요.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좀 강한 돌풍이 불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국지적인 돌풍도 좀 대비를 해야겠죠. 네, 일단 우리가 이제 그 태풍이 이제 앞부분, 그다음에 이제 핵이 있는 중간 부분, 예. 그다음에 지금 상황에 있는 이제 뒷부분 이렇게 네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쪽이 가장 강하죠, 항상. 그런데 이제 뒤쪽은 조금 약해지죠. 아무래도 네네. 뒤쪽으로 가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지적인 돌풍, 뒷바람이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죠. 우리 등산을 할 때도 올라갈 때부터 내려갈 때 조심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수도권 서해안 쪽에 이제 뒷바람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이 대기가 지금 불안정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뒷바람에 대해 신경도 써야 되고 특히 동해안 쪽은 그 해일도 우려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바닷물 높이가 높아져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계속해서 주의를 좀 해야 되겠고요. 태풍이 연이어 올라왔잖아요. 이게 마이삭과 하이선이 연달아 올라오면서 이거를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의한 어떤 변화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좀 어떤 입장이신지 듣고 싶은데요. 사실 기후변화는 이미 시작이 됐죠. 우리도 아열대 기후로 변했는데도 진짜 변했냐? 자꾸 이렇게 대응이나 적응이 예. 굉장히 늦은 상태에 있죠. 그러니까 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정치권에서 이렇게 조금 얘기가 되고 일반 국민들도 이제 그게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관심을 좀 안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2018년인가요? 인천에서 우리가 IPCC 총회가 열린 적도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2050년까지 1.5도씨까지를 줄인다, 지구의 온도를. 그것도 예. 우리가 좀 관심이 잘 없잖아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실 이제 마이삭이라든지 하이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연속해서 올라오는 면도 있고 또 점점 더 강해지는 이렇게 면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후변화 날씨가 이제 극단적으로 자꾸 변하고 있다. 네네. 이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대응 및 적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을 태풍이 이제 강해지고 또 우리가 옛날에는 홍수가 일어나는 곳에 가뭄이 일어나고 가뭄이 일어나면 홍수가 일어나고 예. 이런 것이 뉴 노멀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상기후, 태풍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상도 한 서너 번 하면 정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뉴 노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 대한 대응. 일단 이제 우리 태풍에 대해서 복구를 빨리 하고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이 기후 변화를 좀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게 대비의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번 하이선이 남긴 피해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강풍으로 인해서 변압기가 터지거나 고압선이 끊어지고 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주변의 감전의 위험이 또 크지 않습니까? 감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아까 그 고압선이 떨어진다든지 안 그러면 전기가 줄이 떨어져서 침수 지역에 있다고 이렇게 물과 같이 있다고 할 때 그냥 우리가 그냥 맨발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냥 감전 사고가 일어날 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특히 합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집을 비웠다가 들어갔을 때 전기 수리 같은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전기가 꺼져서 나갔는지 그냥 저절로 우리가 꺼졌는지 이런 네. 것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가들의 의뢰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태풍 이후에도 상당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은 태풍이 오고 그다음에 지나갈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방심할 가능성이 예. 굉장히 네.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감전의 위험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전에 대규모 정전도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네. 특히나 원자력 발전소도 정지가 됐다라는 보도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비도 당연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월성 원전 2, 3호기가 이제 정지가 됐는데 최근 자료에 의하면 이제 낙뢰에 의해서 예. 그렇게 됐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강풍의 정전을 이제 발생을 하고 이런 이제 강풍의 정전이 발생하는 걸 우리는 지금까지 미리는 않지 않습니까? 어떤 허리케인이 있는 게 올 때 보면 정전을 미리 시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차단을 시키는 거군요. 예, 차단을 시켜버리죠. 예. 그렇게 함으로써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혀서 갑자기 서는 경우가 드물게 되죠. 예, 일부러 정전을 시키니까 예. 이런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센 강풍 또는 폭우 이런 것들이 자꾸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런 경험이 우리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일부러 정전을 시키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시점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정전이 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요? 이제 강풍이 일어나면 예. 전기줄 자체도 서로 이제 합선이 될 수도 있고 만들 수 있고 이러니까 아예 전기를 끊어주는 게 낫죠. 예를 강풍이 어느 정도 온다 이렇게 예. 예측이 되면 아예 그 지역은 전기를 끊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만도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리도 막아버리고 전기도 막아버리고 왜 전기까지 막느냐 그럴 이렇게 수 있겠군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예.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도 이제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초속 40m 또는 50m의 이런 강풍이 불어오는 태풍이 많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게 뭐 장마나 폭우나 태풍이 올 때마다 좀 평소에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이 항상 나오는데 이게 태풍이 지나고 나면 또 조금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요. 평소에 이제 관리하는 관행 같은 거를 어떤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걸 재난관리 이제 4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는 그래도 뭐 그렇게 약한 나라는 아니죠. 대응 부분도 잘하고 있고 복구도 잘하는 나라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방향, 예방, 대비 부분은 조금 장기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이 부분은 좀 약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 있었던 어떤 사고도 보면은 산사태와 관련된 사고도 있었습니다. 미리 감지를 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감지를 하고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산사태에서 지금 감지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모니터링 같은 걸 이제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예. 다른 모니터링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흙하고 예. 물하고 돌과 강우 이 전체가 지금 묶여 있어 종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되면 올해는 같은 경우에는 장마도 계속 됐었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태풍도 지금 3개 연속 오고 이렇게 되니까 산림청에서도 몇 번이나 이렇게 심각 단계까지 이렇게 간 적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 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니터링 자체를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근데 그거보다 이제 먼저 진행이 돼야 될 것들이 이제 산사태 부분에 있어서 제일 먼저는 이제 취약 지점을 일단은 이제 알아내고 만약 이제 산림청에서 어떤 부분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취약 부분이라는 것이 산해 자체에서 이제 산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사실은 자연적인 현상이라도 볼 수 있는데 집과 산 사이에 있는 예. 급경사지 이런 데가 문제고 예. 그다음에 그 토사가 내려왔을 때 시가지로 내려왔을 때 예.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이제 취약점 어디인 곳이 이제 취약한가 이 부분에 대한 분석 조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구조물을 예를 들어서 토사를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구조물을 설치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나라는 이제 소프트웨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3D 모델을 만든다든지 해서 각 지역마다
그 취약 지역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이런 방법이 우선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노르웨이 이런 데 보니까 굉장히 모니터링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것도 돈이 많이 들고 조금 그 복잡하고 또 우리가 돈이 투자한 것만큼 그만큼 이득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감안은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국력으로 볼 때 또 지금 상황을 볼 때 이 모니터링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 태풍 마이삭 때도 그렇고 이번 하이선도 그렇고 빌딩풍에 대한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초고층 건물이 많다 보니까 이 빌딩풍이 부는데 위력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뭐 바람의 세기가 2배 이상 강해지기도 하고 이 빌딩풍을 신종 재난으로도 표현한다고 하는데 이 빌딩풍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위험을 동반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부산 해운대 지역이 우리나라의 고층 건물이 가장 많은 곳 중에 네네.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해운대에 있는 우리 일본 쪽에서 이제 바람이 불어오지 않습니까? 바람 양이 똑같다고 가정을 할 때 해운대는 넓지 않습니까? 그 바다 쪽은. 그러니까 바람 속도가 느리죠. 그런데 빌딩이 많이 이렇게 있으면은 바람이 받치고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은 쪽은 바람이 세질 수밖에 없죠. 네네. 면적이 적으니까 통과할 수 면적이 적으니까 속도가 커질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속도가 커지는 것까지는 또 우리가 감안을 할 수 있는데 그다음 이것이 또 솟구치게 됩니다. 못 나가니까.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이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빌딩풍에 대해서 한 2배 정도 이렇게 바람 세기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지난번 태풍에도 이제 한 여성분이 그 유리창의 그 파편에 의해서 예, 예.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네, 테이프로 막다가 예, 테이프로 그렇게 막다가 네. 사실은 이제 조금 일찍 해야 됩니다. 태풍이 올 때 하는 거는 늦고요. 그다음에 창틀이라든지 창문을 이렇게 이제 고정시키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예. 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곳에서는 보면은 그러면 비닐 이런 걸 갖다가 테이프가 뭐 소용이 없다. 또 신문지가 유리창 너무 그게 앞에 없다. 비닐을 덧대는 건 어떠냐라고 예, 질문을 그렇게 하셨군요. 이제 있었는데 예. 사실은 창틀을 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것도 미리 해야 되겠죠. 예. 이제 테이프를 치는 것은 사실은 그 유리가 깨지지 않는 것보다 깨졌을 때도 파편이 튀어나가는 걸 좀 막는 네네. 이런 부분이죠. 신문지보다는 아무래도 예. 테이프가 좀 낫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고층에서는 아까 물어보시는 것 중에서는 예. 조금 이게 장기적으로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아예 나무로 막지 않습니까? 오기 예, 전에. 예.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각도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예, 네네. 태풍이 오기 전에 여러 가지 네. 또 방법들을 가지고 대비를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이셨고요.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태풍이 오는 거를 알고는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운전을 해야 되는 운전자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떤 것들을 좀 유의해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운전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그렇긴 말씀하신 대로 하죠. 뭐 예. 불가피하게 운전을 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일단은 속도를 느리게 해야 됩니다. 서행을 해서 가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차량 속도가 한 70km, 시간당 70km 되면 그냥 앞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히 이제 포토홀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행을 해야 되고 가능하면 가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네. 이제 우리 버스를 타다 보면은 위험할 때 창문을 깨고 나가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쪽에 망치도 예, 있고요. 그런 것처럼 망치를 비가 올 때 꼭 가야 된다면 우리 앞 서랍이 있지 않습니까? 차 안에 오른쪽에 예, 예. 그 부분에 작은 걸 넣어서 예. 나갈 수 있게. 예. 왜냐하면 차가 이렇게 이제 가라앉으면 천천히 가라앉거든요. 보조석 앞 서랍에 예, 망치를 앞서랍에 두는 게 넣었다가 방법인가요? 깨고 나가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119를 항상 부르면 되지 않나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급할 때는 내 몸은 내가 먼저 보호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험에 대한 안전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물이 양쪽에 차 오르면은요.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문을 이렇게 수동적으로 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전자장치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 오를 때까지 열 수가 없습니다. 네네. 예. 그때 깨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지난해 9월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6개나 왔습니다. 아직 올해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직은 정확한 추가 태풍 소식은 없지만 앞으로 좀 대비를 한다면
대비할 때 어떤 거에 좀 중점을 두고 대비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기상청에 관련된 분들 얘기를 들으면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좀 그런 개연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9월 하순 또는 10월 초에는 한두 개는 올 가능성은 있다 이제 이렇게 네.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태풍을 보면은 이제 바람이 그렇게 옛날에는 태풍 자체가 바람의 이름입니다만은 그렇게 지금처럼 센 적이 드물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도 굉장히 많이 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한 더 강한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있을 수 있지 않은 우리가 보지 않은 일들이 생기고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옛날에 오던 거에 대한 것들은 그래도 대책을 마련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올 수 있고 지금까지 온 것보다 더 큰 것이 올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만 공주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